네, 공기업 취업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차연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역량 면접이죠. 토론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토론 면접을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토론 면접 대비하기, GD 면접이라고도 하죠. 그룹 디스커션에 관한 면접의 대비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그 토론 면접을 조금 더 많이 하자라는 추세도 좀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그래도 면접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접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면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특정 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주장도 하고요. 제안을 통해서 뭔가 구조화된 능력을 파악하는 그런 평가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또 팀원 간의 갈등 관리 능력이라던가 협상 능력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면접위원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 면접 먼저 태도부터 점검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토론 면접의 평가 목적은 그 토론을 통해서 어떤 논리성이라던가 조직에 어떤 상응하는 적응력이라던가 리더십 등 이런 부분을 뭐 내면적으로는 알아보고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보고자 하는 평가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토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태도들을 사실은 면접관들이 면밀하게 살펴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뭐 초반에는 뭐 기조 발언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불편한 자세를 취하든 좀 정돈된 자세를 취하지만 어떤 얘기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적인 모습들이 점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의 태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태도부터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논리성부터 의사소통 관련된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면접을 하는 목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원자가 기업에 입사했을 때 토론 면접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회의라는 장면을 좀 먼저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업체와의 미팅을 하거나 뭐 협상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입사했을 때 팀원이라던가 회사의 차원에서 팀원 간의 조화라던가 회사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제적인 직무, 실무 능력을 보는 그 자체의 면접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자가 너무 튀는 발언을 하거나 옆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팀워크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 서로 갈등도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부분을 보기도 하고요.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또 보게 되는데요. 자기 주장을 잘하는 게 리더십이다. 뭔가 좀 카리스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임원급의 면접을 보는 게 아니죠. 신입사원 면접을 본다라는 거죠.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사실 팔로우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주제에 따라서 팀원 간의 팔로우십을 또 발휘하면서 리더십 있게 또 그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토론 면접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토론 면접을 하는데 착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토론 면접의 착각을 좀 보도록 할게요. 토론 면접의 착각으로 논리로 상대를 압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본인이 좀 배경 지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거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논리성을 갖고 너무 주장을 이제 강하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말을 많이 해서 정말 그래서 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본인만 생각하는 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좀
말이 불필요한 얘기까지 이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인원수가 좀 중요한데요. 10명의 대부분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 보통 기준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럼 5대 5의 어떤 상황으로서 뭐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찬성 뭐 반대 이런 어떤 상황이 있거나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제시해 주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10명 제한 시간은 30분 그럼 벌써 이제 30분이라는 시간과 10명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몇 번 정도 발언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뭐 3번 정도 발언을 하게 된다면 거의 충분히 골고루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때 본인이 3번 이상, 뭐 4번,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5번, 6번 이렇게 좀 주변에 같은 팀원이나 상대팀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많은 발언을 해서 자신의 의견이 뭐 수치적으로 많은 주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에 임한다면 사실 탈락하거나 평가 점수를 나쁘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면접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오해적으로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을 할 때 그냥 주어지는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를 읽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뭐 설명하는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그냥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뭔가 그 사람이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중간치보다도 좀 나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나와 있는 자료 제시에서 자신이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좀 배경 지식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주장을 좀 더 해줘야 되고 견해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과 견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매너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어느 뭐 업체를 방문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아, 일하고 싶다, 일하기 쉽지 않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처럼 회의하는 자세를 이제 보는 건데요. 이 비즈니스 매너라는 거에서 이제 제가 한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특별히 토론 면접에서 사회자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사회자를 하겠다 자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를 하면서 본인이 거기에서 뭔가 시간을 제압시키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누구 발언해라. 그리고 몇 분 남았으니까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자 역할을 본인이 자청해서 잘못된 비즈니스 매너를 그리고 팀원들이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 오히려 팀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관도 때로는 개입하면 안 되지만 면접관도 이 사회자가 너무 이렇게 주관적으로 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어떤 경우에는 자세를 너무 등받이에 등을 딱 기대면서 무슨 사장단이 회의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또 비즈니스 매너가 없어 보이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듣기는 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습니다. 근데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떠한 주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또 역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 일에 대한 어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비즈니스 매너가 별로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시간 자체를 30분에서 60분까지 넓게 주는 경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토론 면접이 시작되면은 이제 면접관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0분, 1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면 되는데요. 처음 오프닝을 할 때 면접관이 이제 네, 여러분들 토론 면접에 참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되고 오늘 토론의 주제는 찬성 반대 의견입니다. 아니면 이란 이안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안이든 이안이든 하나의 안이 채택되는 조에게는, 팀에게는 평가 점수를 좀 더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시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A팀, B팀은 서로 자기 팀의 어떤 안이 채택이 되도록 서로 이제 논쟁을 아주 열띠게 합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우리 안이 꼭 채택돼야 우리 조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면접관은 그건 하나의 상황일 뿐이지 어느 팀이 되든 정답도 없고요. 그 팀이 됐다고 해서 평가 점수를 높이 주지도 않습니다. 나 하나보다는 우리 10명의 평가가 내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되게 잘 이제 토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향 평가돼서 뭐 10점 만점에 뭐 7, 8, 9점 이런 때로 팀원들이 모두 다 점수를 받는 반면 어떤 팀은 이제 하향 평가되어서 그 조 자체가 뭐 4, 5, 6 이런 평가의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팀이 별로 좋지 않은 토론의 어떤 방향을 끌고 감으로써 결국은 내 점수가 하향되고 또 내 점수가 또 상향되는, 그래서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팀의 분위기나 그 분위기 속에 센스 있게 발휘를 해서 팀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좀 더 조화롭고 융화되게 만드는 그런 지원자가 중간중간에 우리 팀 안에 있다면 상당히 그건 행운의 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토론 면접할 때 좋아요 하는 어떤 방법과 싫어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좋아요 할 때도 비즈니스 매너 차원이겠죠. 뭐 3번 지원자 분께서 말씀하신 의견 저는 어떻다라는 부분에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상대방 지원자를 이렇게 불러주거나 아니면은 동의를 표현하기도 하죠. 누군가 내 의견을 뭐 1 A, B, C가 상당히 저는 의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의견이 다 동의하진 않지만 B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해서 좀 더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거나, 또한 듣기만 해도 반은 성공, 이 말은 뭐냐면요,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 그것을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말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제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의견을 연결해서 의견을 계속 합의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공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갈식의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사전 체크하자라는 것은 자료를 처음에 줬을 때 이제 어떠한 키워드 논점들이 있는지를 좀 사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싫어요는 당연히 흥분하고 뭔가 승부하려고 하는 승부근성이 있다던가 말을 많이 한다던가 뭐 넋놓고 딴 데 보고 있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열심히 말은 하지 않고 뭔가 메모만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을 쳐다는 보는데 의견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일단 점수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향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 2, 3번의 자신의 의견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끼어들면 당연히 싫겠죠. 말끝을 흐린다던가 이런 부분 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면접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토론 면접 상황을 보면 이렇게 면접자들이 이렇게 V자형으로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 상황 일자형이면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끝에 있는 지원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있는 지원자의 얼굴 표정이라던가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까지 보기 위해서 이런 V자 형태의 모형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모형을 두다 보니까 뭐 앞에 지원자끼리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가끔 힐끗힐끗 면접관을 눈치 보면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 주장도 제대로 얘기 못하면서 괜히 면접관의 어떤 평가하고 있는 상황만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지원자들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관 보지 마시고요. 앞에 지원자끼리 보시면서 토론을 하시는 그런 첫 번째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접관은 처음만 이제 상황 제시만 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있는 자료를 보고 어떠한 현황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좀 더 개선안을 도출해내거나 찬반으로 나눴을 때 찬성인지 반대인지 라는 의견을 내놓거나 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제시해주고 면접관은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십시오 하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 면접관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토론 면접 가면은 이제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면접이 끝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말 못하고 이제 면접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 면접관은 무엇을 하냐? 관찰한다는 거죠, 관찰.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최소 면접관들이 이렇게 3분 이상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면접관들이 10명의 지원자를 각각의 이제 평가를 하고 관찰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또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장면을 저 친구에게 봤는데 뭐 3번 지원자에게 봤는데 다른 면접관도 그걸 봤다. 아니면은 나 못 봤다. 그럼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면서 점수를 이제 서로 같이 좀 협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론 면접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죠? 자, 첫 번째 이제 기조 발언을 이제 하죠. 그 기조 발언을 할 때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기조 발언할 때, 자,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니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A, B, C의 어떤 문제점이 있네요. 우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라고 기조 발언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상대방 의견이나 이런 의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전체 시간 30분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먼저 이제 30분 중에 10분 정도 줍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 이제 20분 정도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20분 토론을 할 때 마지막 남은 10분 정도나 5분 정도의 시간 속에서는 자, 이제 면접관이 정리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의견들을 정리해서 마지막 마무리로 정리해서 발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제 정리까지 마무리가 돼야 평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잘 수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면접관에서 이제 활동을 해보면서 토론 면접에 좀 아쉬웠던 게 무엇인가라고 봤더니요, 모든 지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주어진 자료, 그 자료를 그 짧은 시간, 뭐 5분이든 10분이라는 시간 속에 뭔가 검토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에도 안 들어와요. 이런 호소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럼 자료 검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면접 주제로는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공공기관에 관련된 시사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 시사성에 관련된 이제 찬반 토론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뭐 무상급식에 관한 어떤 뭐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부 현안 안에서의 찬반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현 상황에서의 이제 이슈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우리 회사가 뭐 에너지 관련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서비스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우리 도출해 보자. 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최근에 이제 침체로 인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내수시장의 전략 방안을 한번 도출해보자라는 이제 기업의 현안에 대한 과제라던가 때로는 이제 문제인식,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민원이 많다.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나라는 그런 문제인식에 대한 이제 과제, 이런 형식으로 대부분 토론 주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시사 뉴스 정보죠. 기업에 대한 시사 뉴스, 그 해당 산업, 공공기관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취업을 한다라는 것은 경제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고, 공공기관이지만 그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뭐 기업과 이제 이런 국민과 이런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와 시사 정보를 잘 아셔야 되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토론장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한전을 들어간다, 한국전력공사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현재 에너지 산업의 상황은 지금 어떻지? 라는 에너지 산업에 관한 현황에 대한 뉴스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한전,
대한 지금 현재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한전의 그 사장님이 연초에 되면은 항상 사업 방향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그럼 신년사를 통한 이제 발표의 어떤 사업 방향들의 이슈라던가 그 사업들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고요. 또 그 뉴스 속에 보면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 방향이 좀 잘못되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또 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역량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사 정보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론 면접을 할 때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도 안에는 이제 얼굴이라는 표정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취하면은 이제 내가 조금은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인상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듯이 표정을 어둡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면접관 입장에서 와, 너무 승부욕이 불타올라서 저 친구를 우리 회사에 뽑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갈등이 좀 많을 것 같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평가하죠. 그래서 좀 더 표정은 어떻게 온화하게, 그리고 생각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냉철하게 숫자라던가 어떤 기간이라던가 어떤 전문 용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짚으면서 근거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설득력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토론 면접 평가 요소 이제 하나씩 보면 제스처, 경청하는 태도. 자, 여기서 이 경청이라는 주제, 이 제스처라는 주제를 좀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듣기만 해도 반은 성공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듣는 것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냐라는 건데요.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끄떡끄떡 듣기만 합니다. 계속. 근데 딱히 발언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적어요. 아, 그럼 언젠가 저 친구가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면접관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적고 아주 A4 용지 빡빡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또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뭘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들으면서 중요한 상대방 얘기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적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적을 때 그 듣고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도록 하고요. 주제에 대한 사정, 배경 지식, 평상시에 그 회사와 그 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좀 더 준비해 가도록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논지, 뭐 근거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언하는 태도, 손을 들고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좀 예의롭게 발언한 태도, 이런 것들을 태도와 내용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 본다. 그래서 토론 면접의 평가 요소는 집중력 있게 다른 사람과 융화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근거적으로 명확하게 주제를 가지고 논지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론 면접 예상 기출 문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각 산업별 모든 회사들이 토론 면접 좀 많이 보는 추세죠. 그리고 토론 면접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일할 것 같아. 그래서 현업 부서에 계시는 이제 실제 실무급 사부장님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본대요.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관련 이슈,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토론 문제의 주제들이 다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좀 더 예상 문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토론 면접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요. 마사회에서는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서 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승막을 보급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제시를 이제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달라라는 토론 이제 주제입니다. 요즘에 찬반보다는 어떤 대안 도출 이런 어떤 토론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귀하는 마케팅 기획팀의 팀원으로서 이제 팀과 함께 승마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회의를 한번 해라.
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이건 제가 예상 문제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어서 이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제 마사회 마케팅팀의 팀의 일원으로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방안을 이제 논의를 할 거고요. 10분간 자료를 검토하고 30분간 토론에 임하고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최저간으로 시간 안에 정리가 되어지도록 조정해야 되는 게 어떤 과제의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을 근거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눈에 잘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중요 키워드들을 동그라미를 치셔서 중요 키워드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는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중요 키워드 중에 좀 놓친 게 있더라도 다른 팀원이 그 얘기를 이제 이슈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얘기의 스토리가 충분히 자료를 다 숙지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은 이제 자료 분석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뽑아내라. 이때 면접위원들은 집중력이라던가 사회성,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는지, 표현력, 경청하고 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지 이런 기준 안에 대해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척도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토론 면접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황과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제시되며 또 토론 면접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대응 전략은 시사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암기, 숫자를 통해서 근거를 좀 더 신뢰성 있게 높여주는 거고요. 토론에 대한 예절, 자세를 취하고 표정 관리, 좀 불편한 답변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표정을 온화하게 그 다음에 좀 조언들, 그러니까 좀 스터디 같이 이런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한다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우리 회사와 맞는 태도의 사람을 평가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토론 면접에 임할 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이 같이 지원자들과 함께 융화되면서 의견을 뭔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면접의 장면으로서 여러분들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량 면접의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작은 미니로 모의 게임을 하듯이 보는 평가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 주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지원자들과 속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또 팀워크를 이뤄 나가는지 그런 팔로우 리더십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토론 면접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